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네. 오늘 다른 거 뭐 한 번 더 하시죠. 4대 하천이든 뭐 다른 거 안 하실래요? 새로운 걸 하겠습니다. 네. 촉이 있는 남자 조성천입니다. 촉이 있는 남자. 왜 이런 혹시 촉법소년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그렇죠.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겠다. 저 그거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혹시 점쟁이 반스를 입었나 이런 변호사를 그만두고 제가 멍석을 깔아야 되나요? 네네네. 저희 촬영 날짜가 정확하게 10월 24일 날 촬영을 했는데 네. 25일 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촉법 소년 그 연령 하향. 네, 14세에서 13세 그것도 그 14세에서 12세도 아니고 한 13세 정도 낮추면 좋겠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촉이 그냥 딱 맞아 떨어졌어요. 네네. 네. 네. 오늘은 그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촉이 있는 남자 조성천입니다. 네. 촉이 있는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국회의원의 면책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최근에 있었죠. 우리 네네. 김의겸 의원님과 우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님과의 네네. 아주 그냥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잠깐 그 면책 특권에 대한 개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있습니다. 비례 의원이죠. 10월 24일에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이제 질의를 하는데, 지난 7월 19일에서 20일 심야에 청담동의 모바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있느냐? 그렇죠. 막 이렇게 녹음 질의를 파일까지 한 거죠. 틀어가면서. 네네네. 예. 이렇게 질의를 했고, 이제 같은 날 저녁에 이제 그 유튜브 채널 더 탐사에서 탐사, 예. 같은 내용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이제 사회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세게 반박을 했습니다. 뭐를 거실래요? 저는 제 측을 다 걸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 자신이 있는 거죠? 제가 봐도 자신은 있어 보였어요. 네네네.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 했겠죠. 네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김의겸 의원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네네.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만일에 거짓말이라면 그것은 그 자리에 쓰기 전에 선서하고 쓰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거짓말이면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면책특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길래 면책특권 이야기를 우리 김의겸 의원이 했나요? 네. 헌법 45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면책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뭐 국정감사장이든 각종 위원회에서든 본회의에서든 직무상 행한 어떤 발언은 책임을 안 진다. 책임을 안 진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형사적으로도 안 지고 민사적으로도 안 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면책. 나중에 혹시 허위의 사실으로 밝혀지더라도 책임을 안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것을 윤리위원회에다 제소를 했죠. 네네. 근데 뉴스에서 보니까 윤리위원회가 구성도 안 돼 있답니다. 네네. 예. 이 면책특권은 진짜 국회의원의 강력한 아주 특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도입이 됐냐고 보면은 네. 옛날 그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뭐 긴급조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뭐 대정부 비판하면 막 잡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책임들 예. 교도소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 요 이제 내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네. 왜냐면 악용이 너무 많이 된다. 네네네. 그래서 국회에서 직무상 관련하면 책임을 안 지니까 그래서 막 던지는군요. 자기가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전 국민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나 이렇게 제보를 들었다. 이런 자료를 입수했다. 하면서 예.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 조사를 해보고 수사를 해보니까 허위로 밝혀졌다. 그래도 예. 처벌을 안 받는 거죠.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완전히 국회의원의 뭐 아주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네. 김의겸 의원은 그냥 의혹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2007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허위 사실을 알고 이 말을 했는지 허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했는지에 따라 틀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허위란 사실을 아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허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수사나 조사를 해보니까 허위가 아닌 걸로 밝혀졌어. 이런 경우에는 절대 처벌을 안 네, 받는다. 처벌을 받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까지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은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아, 한 명도 없나요? 예외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라고 있으시죠? 아, 예, 예, 네. 정의당에. 그때 민주노동당 의원일 때 네네. 안기부 엑스파일 속에 떡값 검사를 7명 이렇게 폭로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명단을 폭로하면서 보도자료를 내고 자기 홈페이지도 이 내용을 올렸는데 네. 그러니까 회의에서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려고 보도자료를 뿌리는 거는 면책특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았고요. 네. 이거를 다시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거는 면책특권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거- 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 홈페이지 게재 부분이 유죄 명예훼손을 판결을 받았나요? 그래서?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예.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은 것도 아니에요. 뭐 국회에서 뭘 해가지고 처벌받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보도자료 없는 배포나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면책특권이 거죠. 보도자료 배포는 지금 말할 걸 미리 주는 거니까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럴 수 있죠. 하나로 보는 거죠. 네네. 우리 김의겸 의원이 무슨 면책특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죠? 그 김의겸 의원이 예. 지금 이렇게 질의를 했더라도 사실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그런데 네. 아까 대법원 파에 하면 뭐라 그랬냐면 허위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을 하면은 그렇죠. 그 경우엔 처벌받는다고 했는데 네. 김의겸 의원이 자충수를 둔 측면이 있어요. 김의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한동훈 의원 질문에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신 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협업을 하긴 협업을 했다. 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아, 근데 이제 협업의 내용이 구체적인 뭔지 모르니까 김의겸 의원이 처벌받을지 여부는 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면책특권으로 처벌받기는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뭐 협업이라고 해야 네. 사실 그날 김의겸 의원이 질의를 하고 그날 저녁 때 또 더 탐사해서 정확하게 또 그거를 아니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걸 협업이라고 한 건지 그 전에 벌어진 상황을 녹취록 입수하고 이런 과정에 더 탐사가 관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협업이라고 한 건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네네네. 한동훈 장관이 아마 형사고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밝혀지겠죠. 네. 어쨌든 이 면책특권도 역시 폐지 논란, 뭐 폐지를 해야 된다, 뭐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또 국회의원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체포를 할 수 없는 네. 불체포 특권, 네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 논란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영국의 명예혁명으로 그 제정된 권리장전 때 1689년에 이게 지금 면책특권이 보장이 된 거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그러면- 국회의원 있었나요? 아니 우리나라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때 영국에서 입헌군주제가 확립되면서 이게 도입된 거라서 400년이 넘은 거죠. 지금 이게 역사가 굉장히. 근데 이 면책특권의 도입 취지는 뭐냐면은 행정부나 입법부, 왕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이 그렇죠. 누굽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네. 예를 들어 뭐 국회의원이 지금 정부 비판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잡아갈까봐 그렇게 이제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죠. 악용.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한번 뜨고 싶다. 나 한번 뜨고 싶은데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됐지만 지금 예를 들어 뭐 사회가 주목할 만한 소재를 터뜨리면은 얼마나 이렇게 막 와, 김의겸, 뭐 이런 거 터뜨렸어. 김의겸 의원이 뜨기 위해서 했다? 아니, 뭐 꼭 김의겸 의원이 지칭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면책특권을 방패막이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주장했는데 나중에 이제 허위로 밝혀지면 난 사실인 줄 알았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제보를 뭐 받아서 한 거다. 당연히. 내가 허위인지 어떻게 알았겠냐. 네.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간다는 거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한번 근데 불체포 특권도 구체적 이제 내용이 현행범이 아닌 한 이제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인에 비해서 구속시키려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뭐 국회 또 뭐 제출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근데 국회의원들이 동의합니까? 여당 싸우더라도 같은 국회의원을 체포한다는데 쉽게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법적 권리가 아니고 헌법상 권리라는 겁니다.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을 없애려면은 법을 개정해서는 안 되고요.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헌법 개정이 개헌을 필요하다? 합니다. 개헌. 개헌. 그러니까 거의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얘기고 네. 왜 지금 개헌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예. 통치 체제를 바꾸자 지금 뭐 그렇죠. 4년 중임제로 바꾸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논의가 돼서 만약에 그 논의가 시작되면은 이런 이 조항도 내용도 같이 함께. 이제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단순히 뭐 면책특권을 없애기 위해서 개헌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네.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과 방송을 하면서 네. 참 바꿔야 될 법, 네. 바꿔야 될 헌법 개헌이 필요한 네.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네네네. 그 정치가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가로막아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개혁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스스로 먼저 내려놓고 네. 그런 특권을 내려놔야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세상에 꼭 해봐야 될 게 국회의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시면 되잖아요. 네, 오늘은 촉이 있는 조성천 변호사님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과연 어디까지 허용돼야 될 것인가, 또 면책특권의 폐지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